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김성원 의원입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과는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완결편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로 실험하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4차례 추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제대로 된 코로나19 지원도 받지 못하고 포스트 코로나 한국형 뉴딜 이러면서 운운한 빚주도 성장에 부메랑을 맞았고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증가시킨 나라빚 304조 원까지 왕창 떠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결산과 관련하여 총량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F가 지난 4월에 일반 정부의 채무 따르면 OECD 국가는 대부분 채무 증가율이 낮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 정부는 지난해 일반 회계 초과 세입이 4.4조 원이나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나라빚 증가에는 관심이 없는 듯 국채 발행 한도액 174.5조 원을 전액 발행하여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차례 편성된 추경 사업 중에 준비사업 미흡, 사업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여당이 단독 처리한 3차 추경의 경우 3.1조 원, 4차 추경에서는 1.1조 원 등 총 4.2조 원이 연내 집행되지 않아 나라빚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의힘은 54개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해서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세부 사업을 검토하여 5대 분야 100개 문제 사업을 적시하고 정부의 국민 세금 낭비 사례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난해 4차례 걸친 추경 사업의 문제점입니다. 지난해 추경 사업을 분석한 결과 집행 부진은 물론 연내 집행이 전혀 없는 사업, 또 집행 부진에 따라 사업 기간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한 사업 등에 다수 드러나는 등 추경 사업의 편성과 집행이 졸속이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3차 추경은 민주당 여당의 단독 처리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이 통과되었는데 결산 결과 3차 추경에 반영된 포스트 코로나, 한국형 뉴딜 사업 등의 집행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2020년 신규 사업과 예비비 집행의 재정 문란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의 경우 정보화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인 ISP, 즉 정보화 전략 계획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명목으로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이 예비비 61억 원을 배정받았다가 1.7%인 1.5억 원만 집행하고 57.9억 원을 이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국민 공분 사업입니다. 지난해 국민들은 마스크 배급제에 따라 긴 줄을 서가며 구매하였음에도 국세청은 공적 마스크 소요처를 악용해서 국민 세금 26억 원을 사용하여 직원용으로 291만 장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용납 불가한 사안으로 전액 국고 환수할 예정입니다. 넷째, 예산 집행에 필요한 법률과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국토교통부 위탁사업, 철도시설 위탁 및 관리 사업의 경우 전년도 2월에 60억 원 중 44억 원이 제2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이라는 이유로 환수하지 않았고 또 이러한 제2월은 수년간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빚 폭증에도 불구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한 사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사업으로 지원되는 정책기획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업무 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간담회가 아닌 위원장과 수행비서관의 식사비도 국민 세금으로 결제를 하였고, 업무에는 특별한 예산 성과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명 식당 등을 대상으로 식사하는 등 국민 혈세로 맛집이나 탐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지난해 4차례의 추경이 얼마나 졸속으로 편성되었는지와 함께 얼마나 국민 세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있는가를 5대 분야 100대 과제로 중심으로 철저하게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재정 규율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의 구애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는 차원에서 64개의 징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는 감사원의 특별감사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국민 세금 낭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이번 결산 심사에 철두철미하게 임할 것을 국민들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곽상도 의원입니다. 교육위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결국 하려던 것이 교육위원장 퇴임 전 날치기였습니까? 국민의힘은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민주당의 입법 침탈에 항거하겠습니다. 결코 협의는 없었습니다.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또다시 막무가내로 법안 심사 일정을 야당에 통보했습니다. 일방적인 법안 처리, 입법 침탈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아예 협의조차 없이 행정실을 통해 의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수석 대변인인 박찬대 민주당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위원장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의 기본 일방 처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회의 일정마저 야당이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을 골라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정되어 있는 야당의 청와대 앞 의원총회, 상임위원장 선정을 위한 의원총회와 같은 시간에 법안 심사를 잡아 참석 자체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도 야당의 정치 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또 야당 법안소위 김병욱 의원실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을 잡는 바람에 시간이 겹쳐 수개월간 준비한 토론회를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야당은 아예 법안 심사에 참석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내용도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심사 대상 안건은 총 88건입니다. 이 중 82건은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오로지 자기네들이 발의한 법안만 심사하겠다고 합니다. 이 중 32건은 퇴임하는 교육위원장과 법안 소위위원들이 발의한 법안이고 다른 교육위원의 법안을 더할 경우 59건이 민주당 교육위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단 6건만이 병합심사로 어쩔 수 없이 포함된 국민의힘 의원 소속 의원 법안입니다. 지난 9일 국민의힘은 교육위 법안 소위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처리하기 위한 통과 의례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법안에 대해서 줄곧 반대하거나 논의를 더 해야 한다며 심사를 지연시키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퇴행적 행태를 민주당은 일말의 고민이나 반성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 안건에는 사립학교의 교사 신규 채용 시 치르는 채용시험 전체를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있습니다. 모든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을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교사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100점 만점에 20점 수준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는 기초학력보장법은 야당의 학력 향상 지원법과 병합해서 심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공약이라서 강행하는 것입니까? 학생의 학력 정지를 위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확대하는 법안,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편향된 교육 환경을 바로잡는 법안, 교장 공모 과정에서 학교 관리직으로의 자격과 자질을 강화하는 법안,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법안 등 이번 심사 안건과 동일 제목의 법안이 있음에도 야당이 주장하는 법안은 심사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방송통신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문제 등 사회적으로 파급이 큰 내용에 대해서도 야당의 법안 심사 참여를 방해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에는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는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다. 일제는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시마네현 고시 40% 독도를 일방적으로 일본에 편입시키고 이 사실을 이듬해 1906년 9월 한국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면 독도가 다케시마가 되는 것입니까? 민주당의 이번 행태가 일본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침탈, 입법 폭거에 반대합니다. 국민의힘은 분하지만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법안 소회에 참여하여 당당하게 민주당의 입법 침탈에 맞서겠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에 규정된 대로 법안 소회 심사를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국민의힘이 입법 침탈에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곽상도, 조경태, 김병욱, 배준영, 정경희, 정찬민 위원 일동. 포토타임 먼저 갖고. 예. 네, 바쁘신 와중에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주신
이준석 대표님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해주신 우리 노총 출신의 김성태 선배님, 또 박대수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 김영동 의원님, 그리고 임승호 대변인님 환영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노동 관련 법 제도가 큰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LO 관련 법 개정과 협약 비준이 이루어져서 노동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30년 만에 벗어날 수 있었고, 68년 만에 제정된 가사노동자법을 통해 여성 또 이주 노동자들이 비로소 사회적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사노동자법의 경우에는 여야 간의 충분한 수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과를 달성했다는 그런 점에서 노동자 서민들에게 정치의 효능과 역할을 확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자 의원님과 박대수 의원님 등 애써주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각 당의 당내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대선 예비 후보들의 노동 공약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120시간 노동이나 최저임금 차등화 등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적 검증과 토론의 시간을 거치면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당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정강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은 미래통합당 시절인 작년 8월 13일에 발표한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습니다. 10대 목표 33개 과제로 이루어진 여기에는 기존의 보수정당이 담지 않았던 노동과 관련된 진보적 의제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미래의 노동에 대한 준비, 계속 고용제도의 확립, 노동시장의 고용안전망 강화, 생명 최우선의 노동환경 조성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좌우를 떠나서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토론하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하는 그런 과제들입니다. 앞으로 본격화될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러한 정강 정책에 기반한 수준 높은 토론과 정책 대결의 장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님의 참신한 시각, 새로운 도전을 기대하며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에 김동명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까지의 보수 정당과는 다소 다르게 저희가 진일보한 형태의 정강 정책을 가지고 당의 기본 정책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또 청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국노총 측과도 긴밀한 교류를 하고자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주자들의 공약들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는 다소 정제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여론과의 소통을 통해서 또 노동계와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잘 다듬어져서 내년 저희가 또 대선 승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저희 기대합니다. 그리고 같이 자리하고 계신 의원님들도 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당의 노동과 관련된 그 주요 정책에 의견을 내시는 우리 주요 당직자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는 특별히 또 한국노총과의 인연이 아주 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긴밀한 공조관계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 속에서 노동 공약 같은 것들은 매우 구체적으로 다뤄줘야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번에 아까 전당대회도 언급하셨지만은 특히 앞으로 그 노총에 있어가지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저희 정당도 젊은 세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젊은 세대의
노동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노조의 결성 형태도 그렇고 직업의 형태도 그렇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에서 좀 중지를 모아가지고 저희가 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여러 다른 형태의 노동 형태 속에서 고용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 노조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위치로 가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특화된 대책을 만든 데 있어가지고 저희 대선주자들도 그리고 당도 꼭 노력해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의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언론사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